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 회원은 기관에서 가입을 하는 거고 "저는 교사인데 이거 한번 써 보고 싶어요." 하면 그 일반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돼요. 그럼 일반 회원은 반 아이가 5명, 교사 5, 교사 10, 교사 15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결제하기 들어가면 돼요. 저는 지금 기관 회원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서 교사 5는 5명까지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세반 선생님부터 1세반까지는 되겠죠. 그럼 '난 넉넉히 쓸 거다.' 하면 영세반 선생님이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다음에 교사 10은 10명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교사 15면 15명까지 쓸 수 있는데 간혹 "저는 20명을 맡고 있습니다." 하는 선생님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저한테 문의를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사가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탭도 있고요. 일반 회원, 기관 회원은 기관이 가입해서 선생님을 등록해서 요걸 사용하는 선생님 왜 기관에서는 선생님은 무료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선생님이 교체되면 이어서 사용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지금 기관 회원 같은 경우에는요. 자 요렇게 로그인하면 맨 처음에 회원가입은요 그냥 일반 회원가입, 카카오 회원가입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자 일반 회원가입 누르면 약관 동의하고 기관 회원, 일반 회원 나눠져 있어요. 본인 인증을 먼저 눌러야 되는데 제가 전화 많이 받는 게 여기 아무리 가입이 안 되는데 여기 제가 해 놨거든요. 이름과 휴대폰 번호는 본인이 인증 시 자동 입력해서 인증을 먼저 눌러야 돼요. 그래야 요게 되거든요. 여기 아무리 이름이 안 돼요. 근데 여기 인증하기 누르고 일반 회원, 기관 회원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가입을 하면 되는 거고요. 우선 선생님들은 기관 회원 지금 기관 회원 선생님들 강의 듣는 분 많으시죠? 원장님이 등록했다는데 하고 기관 회원 선생님 듣는 분 많으실 거예요. 기관 회원은요. 원장님이 등록한 이메일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해 줬을 거예요. 이거는 이메일 연동이 아니라 선생님이 그냥 아이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뭐 아이디가 정확해야 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메일 사용하는 거 이런 거 하시면 됩니다. 기억하기 쉬운 거. 이메일, 원장님이 등록한 이메일로 있고 첫 번째 비밀번호가 따로 있어요. 첫 번째 비밀번호. 왜? 원장님은 비밀번호를 등록하지 않아요. 이메일만 등록해요, 이메일. 자 그러면 기관회원의 첫 번째 비밀번호 공지사항에도 넣어 놓긴 했는데요. 선생님은 원장님이 등록한 이메일과 첫 번째 비밀번호 이건 다 원장님한테 전달을 드리고 개별적으로 가입하신 분은 요걸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비번은 QWER432로 똑같아요. 모든 기관에 가입한 선생님은. 이건 개인 선생님은 아니에요. 일반 회원은 아니 일반 회원 그냥 자기가 회원 가입하면 돼요. 그런데 원장님이 선생님을 등록한 선생님은 지금 기관으로 해서 '아 나 어떻게 로그인해야 되지?' 했을 때 이거 로그인이에요, 로그인. 회원 가입 아니에요. 따로 회원 가입하면 비용이 계속 청구가 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원장님이 선생님들을 다 등록해 놨어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로그인할 때 해야 할 게 이메일은 선생님, 원장님이 등록한 이메일이 있을 거예요, 얘기해 줘서. 근데 첫 번째 비밀번호는 QWER431이에요. 자 요거를 만약에 지금 할 수 있으면 해서 들어가면 비밀번호 변경이 쫙 뜰 겁니다. 그럼 이때 내가 사용하고 싶은 비밀번호 바꾸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로그인 비밀번호 첫 번째 모든 기관의 첫 번째 비밀번호 똑같아요. 이게 안 되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천천히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로그인할 때 이메일은 원장님이 등록한 이메일 첫 번째 비밀번호에서 들어가면 비밀번호 바꾼 걸로 인제 선생님이 언제든지 로그인을 하면 되고요. 자 로그인을 하면 되고 관찰 노트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거는 그냥 설명이고요. 설명이고 관찰 노트에 들어가면 선생님 관리가 있어요. 이건 원장님만 보여요. 저는 기관 회원으로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고 대부분의 일반 회원이가 선생님은 원생 관리부터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원장님은 선생님 관리에 들어가서 여기가 원장님 이름이 되어야 됩니다. 간혹 어린이집 중에 원장님이 반임을 맡고 있다면 원장님도 여기서 원화를 등록해야 돼요. 원화를 등록하셔야 되고요. 선생님 등록을 요렇게 다 했죠. 선생님 등록을 다 했죠. 그럼 선생님 전화번호 이렇게 맞는지 보고 중간에 선생님이 교체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수정에 들어가서 선생님을 교체하면 다시 교체된 선생님이 이어서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요게 인제 기관회원의 장점인데 선생님 등록을 하시면 되고 선생님 인제 처음에 들어오면 인제 원생관리 들어가는데 원장님이 로그인해서 우리 반 애들을 전부 다 원생을 등록하면 원장님 이름으로 다 연동이 돼요. 그래서 각 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뭐죠? 보육 통합에 등록되어 있는 반 담임과 밑에 나열되어 있는 등록되어 있는 반 아이. 그건 선생님이 작성해야 되니까 원생 관리 전 6 명을 등록했죠. 여기 원생 등록에 가서 어린이집명, 어린이집명 저는 설리방 어린이집 할게요. 영아인지 유아인지 체크하고 아이 이름, 반명, 생년월일 뭐 이미지는 등록하셔도 안 하셔도 됩니다. 남녀 체크하시면 돼요. 자 요거를 내가 우리 반 아이들을 등록해야 되니까
만약에 기관회원회 같은 경우는 원장님이 다 등록하는 거 아닙니다. 기관회원 같은 경우에도 가정은 반이 있는 원장님이 있죠. 그러면 우리 반 아이를 등록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선생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원장님 내가 반 등록이 안 돼 있다. 나는 반을 맡고 있지 않다." 뭐 선생님이 다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아이들을 등록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선생님 이름이 다 연동이 돼요. 자 그런데 원생 등록을 할 때 여기 생년월일까지만 명확하게 하시면 돼요. 명확하게. 그런데 제가 주소랑 이런 거 남겨 놓으니까 가끔 선생님이 이 개인정보 쪼끔 이렇게 공개된 거 아닌가 이거 공개가 안 되는 게요. 이게 어디 문서에도 연동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이걸 저도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걸 왜 해 놨냐면 앞으로는 한글 문서는 거의 없어질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게 원생 등록을 요렇게 작성을 잘 한다면 요 페이지만으로도 원화 카드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원화 카드로 활용할 수 있으라고 요렇게 했는데 저희는 이런 거 저희는 원화 카드 따로 있어서요. "이건 안 쓸 거예요." 하면 그냥 김아빠, 김엄마 공백만 없게 작성만 하시면 돼요. 이건 어디 문서에도 연동이 안 돼요. 우리가 관찰일지 적는데 아이 주소하고 보호자 성함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공백 없이만 그렇게 작성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돼요. 저장을 하시면 원화가 등록이 되겠죠. 원화 등록, 원화 등록, 원화 등록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2 년째 쓰는 선생님 2 년째 쓰는 선생님 요렇게 아이가 등록이 돼 있을 겁니다. 그죠? 등록이 돼 있으면요. 연임을 해서 '이 아이에 대해서 새로 써야 하겠구나.' 해서 연임을 해서 내가 이 아이를 맡았다면 상관이 없지만 대부분 아이가 다 바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바뀐 아이를 다 삭제를 하셔야 돼요. 자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 요렇게 삭제하면 어디 가는 거 아니에요. 다 삭제하면 여기 원화 카드에 삭제하는 원생으로 이렇게 가 있어요, 테스트. 가죠. 자 원화를 삭제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기관 회원 같은 경우에는 20, 30 혹은 지금 교사도 5, 10, 15 이게 아이를 등록할 수 있는 인원수예요. 5 명을 등록할 수 있는데 내가 작년 아이를 5 명을 삭제하는 거 또 5명 등록이 안 된다고 뜰 거예요. 자 그래서 기존의 아이를 삭제해도 그럼 선생님이 걱정이 될 거예요. 관찰 노트는 남아 있습니다. 아이만 삭제될 뿐 그동안에 작성했던 노트는 다 관찰지는 다 남아 있으니까 등록하기 위한 아이 수는 정해져 있어요. 이건 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다 삭제를 하고 삭제도 아까 내가 잘못했다면 이 삭제하는 원화 여기 다 있어요. 삭제 원생 여기 다 있거든요. 나 실수했다."라고 하면 이걸 다시 복원을 하면 되니까 여기 복원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2 년째 쓰는 선생님이 있다고 하면 원생관리에서 내가 지금 맞지 않는 반 아이들을 삭제해야 돼요. 삭제하고 그다음에 새로 원생을 등록해야 되겠죠.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이 사이트를 처음 쓴 다음에 요 원생 등록부터 하시면 돼요. 원생이 우선 데이터가 갖춰져야 관찰일지라는 걸 쓸 수가 있거든요. 자 요거 기존에 했던 선생님은 기존에 내가 지금 맡고 있지 않은 반 아이들은 지우시고 새로 3 월부터 내 반이 된 아이들만 새로 등록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연임을 맡는 선생님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굳이 지우고 다시 할 필요 없이 뭐 3 명이 그대로 나랑 같이 반을 구성이 됐다든지 그렇게 할 거면 그냥 계속 놔두셔도 됩니다. 졸업하고 내가 지금 맡고 있지 않은 애들만 요렇게 지우면 되는 거예요. 자 지우시고 관찰 노트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얘를 지운다고 해도 관찰 노트는 지금까지 작성한 2 월까지 작성한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새로 오신 선생님은 원생관리 가서 원화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원화 등록할 때 원화 등록 방법 위에 상단에 절대 틀리는 거 없이 해야 모든 것이 연동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여기 보면 관찰일지, 발달일지, 언어일지가 있어요. 이거 다 써야 되는 거 아니고요. 발달일지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관찰일지, 발달일지가 아니야. 근데 발달일지, 언어일지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언어일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언어일지는 뭐냐면 이걸 한 선생님도 있던데요.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매달 의무는 아니에요. 자 이게 뭐냐면 언어일지 등록에 들어가서 아이를 한번 등록해 볼게요. 제가 작성한 아이 튼튼반 선생님 이름, 담임교사 이름 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담임교사 이름이 계속 원장님 이름이 뜬다면 원장님이 아이를 등록했기 때문이에요. 요거는 체크 잘 하시고 모르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자, 이 아이의 언어일지인데 언어일지가 뭐냐면 신기하게 4 개월에서 36 개월. 왜 이 아이는 영아로 등록했거든요. 그러면 12 개월에서 13 개월, 22 개월에서 23 개월. 돌, 두 돌, 석 돌에 한 번씩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검사 도구냐면 어머님들이 받는 영유아 건강검진에 있는 언어검사 도구예요. 어머님들이 지금 받고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 가시죠? 거기에서 많은 영역을 체크하지만 제가 거기서 언어 발달, 신체 발달 2 개만 뽑아 왔어요. 우린 그것만 필요하거든요. 검증된 검사 도구를 왜 제가 2 개를 뽑아 왔냐면 가끔 상담을 할 때
이 아이는 쪼끔 발달이 느리다. 선생님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아이들이 있죠. 그 아이에 대해서 어디가 우리가 외부로 볼 수 있는 건 언어하고 신체예요. 요 두 개를 쪼끔 체크할 때 '아 이 아이 쪼끔 병원을 가 봤으면 좋겠는데.' 하는 걸 감지하는 게 언어하고 신체거든요. 다른 거는 우리가 하는 관찰치만 해도 충분해요. 그게 훨씬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걸 언제 하냐면 선생님 그냥 1 년에 한 번씩 이 아이 돌 때 해 봐도 돼요. 혹은 상담 있을 때 이 부분에서 어머님이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면 요거를 해서도 하고 또 하나는 또 언제 추천을 드리냐면요. 우리는 부모님들한테 아이의 발달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하지만 가끔 염려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언제? 직관적으로 이 아이는 쪼끔 언어 지연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아이는 발달상 쪼끔 많이 느린 것 같은데. 어? 자폐인 것 같은데. 경계성 장애인 것 같은데. 이런 걸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선생님들 중에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요. 어머니 얘 말이 많이 느려요. 얘 발달 좀 신체 발달 지연이 있는 것 같아요. 언어가 많이 느려요. 했죠 아까. 자폐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경계성에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상처받는 거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걸 진단하는 직장 직원은 아니에요. 이거를 진단하는 직종이 아니에요. 이건 누가 하죠? 의사가 하는 거예요. 검증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체크리스트나 진료를 통해서 하는 게 발달이 느리다. 이 아이는 언어 지연이 있다. 경계성 장애 있다. 이것도 의사도 함부로 얘기하죠. "나 조금 체크해 봅시다." 하지 "그런 경향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아이를 보고 그냥 직관적으로 "눈 맞추면 안 돼. 잡혀 있는 거 아니야? 우리 병원 한번 가 보세요." 절대 이런 말을 하는 건 교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이 아이가 왜 이런 단계에 있는지 한번 체크는 해 보고 어머님이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은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빠르게 검증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단순히 "느리다 병원에 가 보세요." 하면 요즘에 어머님들은 기분이 많이 나빠해요. "어머니 발음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다른 애들이 지금 이러이런 말 다 하거든요. 근데 얘 안 돼서 제가 걱정돼요. 병원 한번 가 보세요." 하면 기분 나빠하는 아무리 소통이 잘 되는 부모님도 상처는 받아요. "잘한다, 잘한다."를 좋아하지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자 그러면 어머니 뭐라고 이렇게 방어를 치냐면 병원을 우린 가라고 좋은 뜻으로 했지만 우리 애 아빠가요 원래 느렸대요 말이. 시어머니가 그리고 자기는 자기는 느렸다고 얘기 안 하고 애 아빠 말이 느렸대요. 아 그 걱정 안 해도 선생님 돼요. 우리 아빠 애 아빠도 24 개월 했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는데 그때부터 뭔가 방어벽이 계속 되어서 소통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아까 부모님들이 원하는 건 객관적인 자료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 언어 발달 선별검사 한번 해 보세요. 이게 뭐 어떤 검사 도구라고요? 부모님들이 사용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의 언어 검사 도구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한테 "어머니 언어 관련된 부분에 얘가 요렇게 체크해 보고 저번 달에도 체크해 보고 요런 것도 한번 해 봤는데요. 아 이러이런 부분이 또래든 요만큼 할 수 있는데 요게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요거요 어머니 조금 있으면 영유아 건강검진 가실 거죠. 그럼 영유아 건강검진 가시면 그때 의사 선생님한테 이 부분을 한번 질문을 해 보시고요. 어린이집 선생님은 또 무엇을 하면 좋을지 한번 어머니께서 듣고 저한테 전달해 주시겠어요?" 하면 부모님이 기분 나빠할까요? 아니죠. 왜? 이 검사 도구 똑같다고요? 아 그렇구나. 자 영유아 건강검진 여기 선생님들 다 많이 해 보셨죠? 영유아 건강검진 가면 문제표 누가 작성하죠? 엄마가 작성해요. 엄마가 작성하고 의사 선생님이 다 괜찮다고 5분 만에 끝나는 게 영유아 건강검진이에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이러이런 부분 좀 걱정됩니다."라고 하면 의사 선생님한테 체크를 부탁을 드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 잠시만 해 봅시다." 하고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이제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체크를 했는데 '아 이 검사 한번 더 해 볼까요?' 하거나 혹은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좀 두고 봅시다.' 하지만 차트에 뭐라고 적냐면 "추적 검사 요함이라고 적어요. 자 영유아 건강검진은 전국에 있는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똑같은 차트를 공유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아이가 꼭 그 병원을 가야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병원으로 가서 이런 체크 한번 받아 보세요." 어머님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를 체크할 수도 있고 추적 검사 요하면 6 개월에 한 번, 1 년에 한 번 이 아이에 대해서 빠르게 체크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좀 더 빠른 지원을 하거나 좀 더 빠른 검사 도구를 하거나 좀 더 빠른 다른 뭐 센터를 가게 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선생님이 하실 때 그냥 말로 하게 되면 어떠한 설득력도 없고 서로 기분이 상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검사 도구를 쪼끔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매달 하는 건 아니에요. 하고 싶을 때 하시는 거예요. 발달일지 언어일지는. 자 선생님들은 요 관찰일지를 매달 하셔야 돼요. 자 관찰일지 들어가면 지금부터 보여 드릴게요. 저는 40 개를 적었어요. 지금
기존에 썼던 선생님 이거 다 있을 거예요. 애들 삭제도 여기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는데 뭐 지우셔도 되고 안 지우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여기 40개가 있는데 맨 처음에 쓰는 선생님들도 질문 가장 많이 게 여기에 아이 이름을 넣었거든요. 그런데요. 아까 강의에 드렸던 체크리스트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여기에는 아까 40개인데 지금 10개로 줄어들었죠. 자, 이게 뭐냐면 선생님마다 한 명 대 한 명을 보진 않을 거예요. 최소 3명에서 15명 이상 보겠죠. 그러면 그 아이들의 관찰 일지가 다 여기 수집이 되어 있는데 한 명 한 명을 검색하는 거예요. 검색. 그러면 맨 처음에는 어디에 적어야 되냐면 여기 등록에 관찰일지 등록에 적는 겁니다. 관찰일지 등록에 들어가면 등록에 들어가면 인제 이름을 적고 이것도 엔터 치지 말고 검색 좀 눌러줘요. 검색. 검색을 누르면 이렇게 연동이 돼요. 몇 개월, 담임교사 선생님 누구 이거 만약에 틀렸다면 원화 카드에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작성월은 24년 3 월이 되겠죠. 아직 3월 안 쓰셨죠. 예. 여기 들어가면 기본 생활 영역부터 하나하나 체크하는데 아까 얘기한 게 요거였어요. 기본 생활 영역에서 첨결 습관, 0-1세는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손 씻기와 이닦기를 하며 기분 좋게 씻고 1세는 손 씻기와 이닦기를 혼자서 할 수 없지만 스스로 해 보려고 시도를 하고 교사의 도움으로 마무리하는 게 1세는 요 정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2세는 시작과 마무리에서 교사의 도움이 쪼금 필요하지만 대부분 스스로 해야 되는 게 2세 때 해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 3세는요. 도움이 거의 없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선생님들 알고 지원해야 하는데 여기 보면 스스로 해 보려고 시도를 한다가 어떤 걸까요? 이거 가끔 쌤 헷갈릴 수 있는데요. 스스로 해 보려고 시도한다는 선생님이 이렇게 시도를 하겠죠. 양재해볼감 싫어. 그 스스로 해 보려고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선생님이 도움이 필요한 거 '아 이거는 영희대 수준이구나.' 라고 체크를 하셔야지 '아 이거 할 수 있어.' 점수를 후하게 주는 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3 월에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수준이 무엇이지? 그럼 4 월에는 얼만큼 성장이 되었지를 보려고 우린 체크하는 거지 '이 아이는 지금 이것도 잘한다. 이건 잘한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요거를 체크하시고요. 이 아이가 24개월에도 다 2 세가 아니라 0-1세 수준이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거는 1세 수준이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거는 0세 수준이 되는 것도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 수준에 맞게 체크를 하는데 가끔 이건 핸드폰으로도 다 돼요. 핸드폰 사이트 어플이 있는 게 사이트니까 다 됩니다. 되는데 가끔 선생님들을 보면 요런 거 체크할 때 보면 요 체크 안에 내용은 제가 작성한 것도 아니고 표준국어과정 범주에 있는 내용 중에서 미흡하다, 부족하다 이 내용만 다 뺐어요. 시도하려고 노력한다, 교사의 도움으로 할 수 있다로 다 바꿨습니다. 왜? 부모님한테 배부해야 될 자료잖아요. 이 아이를 미흡하다, 부족하다 이 내용은 부모님이 봤을 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선생님이 미흡하다, 부족하다 판단하기 전에 지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관찰 기록에서 이 아이 미흡하다 판단하라고 우린 적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매뉴얼이지만 선생님이 어떻게 결과물을 낼 때는 "이러한 지도를 했더니 가능하다."라고 적는 게 관찰할 때는 더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씩 하나씩 체크할 때 보면 어떤 선생님은 "이거는 돼." 이 아이는 "이건 돼." "이것도 돼." "이거는 아직 안 돼." 가끔 되니까 "이건 안 되는 거에서 영일세 수준 체크하는 빠르게 체크하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선생님은 쭉 읽어보면서 '이것도 되나? 이것도 되나? 이것도 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했던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 아이가 뭘 하는지 모르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건 무슨 차이일까요? 이 선생님이 문해력이 뛰어나서도 아니고요. 이 선생님이 이 아이에 대해서 발달해서 더 잘 아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아이, 이 작성하는 이 아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선생님은 맞아. 얘 이거 해. 이것도 해. 이것도 했어. 한 번 더 해 볼까? 맞아. 이거 하네." 언제든지 시켜서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어떡하다가 되는 건 발달이 아니에요. 이 아이는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어떤 선생님은 '왜 이거 했나?' 한 명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반 전체 아이를 선생님이 이렇게 파악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체크하면서 선생님이 고민을 많이 한다? 그럼 이 아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선생이면. 근데 3 월은 그럴 수 있어요. 새로운 아이를 많이 만나게 되면. 그럼 그때는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아 이 아이 이거 할 수 있구나. 이 연령대에 이걸 수행할 수 있는 걸 잘할 수 있구나.' 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 요렇게 이 연령대 아이들의 수준이 되는 것을 잘 체크하고 마지막 3 월에는요. 여기 총평에는 3 월에 특이사항이 들어가야 돼요. 앞에 작성한 거는 선생님이 기본적인 사항이라서 체크만 잘 하시면 돼요. 그런데 마지막에 공통적으로 수준이 되는 거에서 0-1세 수준 왔다 갔다 하는 거서 이거는 모든 아이들에게 해당이 되지만 3 월에 낮잠을 정말 안 잤던 아이가 있을 수도 있죠. 혹은 3 월에 매일매일 아침에 울면서 등원한 아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이번 달 따라 밥을 국만 먹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아이가. 기저귀를 뗀 것 같은데 다시 시작하거나 정말 이 아이 특수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걸 적으면 돼요. 특수한 사항. 자세히 한 줄 정도.
많이 적을 필요도 없어요. 특수한 상황하고 저장을 하면 이 아이의 관찰 일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한 달분이 어떻게 보여지냐 했을 때 저는 3 월에는 사진을 넣지 않아서 4월 걸 보여 드릴게요. 출력을 누르게 되면 프린터는 아무거나 표지를 하시고요. 요렇게 발달 분석 일지에서 선생님 반 이름 요렇게 체크되고 어린이집 이름 요렇게 되겠죠. 기본생활 사진 넣었으니까 요렇게 선생님이 체크한 내용들이 이렇게 다 나와요. 나중에 이걸 토대로 상담을 하면 됩니다. 신체 운동 영역도 요렇게 되고 의사소통 영역도 다 표준 보육 과정 토대로 다 읽게 되고 자연 탐구까지 다 돼요. 그럼 이렇게 하고 프린트하면 마지막 페이지는 굳이 프린트하지 않아도 돼요. 사진 정도 넣고 이렇게 했을 때 아 나는 여기서 PDF로 저장할 건데 그냥 맞춤 설정해서 마지막 건 필요 없고 교사 총평은 지금은 월별로는 필요 없으니까 1에서 7페이지 요거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요거를 두 쪽짜리 출력하든지 PDF로 저장하시면 돼요. 자, 요건 충분히 평가제에서도 3월 관찰일지 충족이 다 됩니다. 영역별로 다 적었으니까. 자, 요렇게 하시는 게 월별 관찰일지 작성인 거고요. 월별 관찰일지. 자, 그러면 4월 걸 적는 거 이제 지금부터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선생님이 3월 걸 적으면 요렇게 나올 거예요. 23 년이에요 저는. 선생님도 24 년을 적어야 되겠죠? 24년 3월 수정 복사 출력이 있는데 수정은 여기 안에 내용을 수정하는 거예요. 내가 체크하는 게 있나? '아 사진 맞아. 나중에 한꺼번에 다 해야지.' 하고 사진 안 넣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총평을 쪼끔 더 추가해야지 이거 바꿀 수가 있겠죠. 그 수정, 여기 안에 내용. 자 4월 걸 적는 걸 잘 보세요. 4월 거는요. 3월 걸 복사할 거예요. 3월 걸 복사. 복사 누르면 선생님이 3 월에 작성했기 때문에 다 나와요. 그리고 요거를 월을 바꿀 겁니다. 24년 4 월. 다 나오고 사진은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4 월에 있는 선생님이 3 월에 작성한 내용을 쭉 읽어 보시고 4 월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지 변화를 보고 변화만 체크하면 돼요. 쭉 읽어 보시고 변화가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애들이 영역마다 다 변화가 있지는 않아요. 어떤 아이는 의사소통 하나만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아이는 이번 달에 사회관계 영역이 또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변화되는 것만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쭉 읽어 보고 변화되는 거, 변화되는 것만 이렇게 체크하시고 또 4 월의 특이사항 하고 저장을 하면 4 월에 관찰일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5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4월 걸 복사해서 5 월에 변화되는 걸 체크하고 적고 6 월은 5월 걸 복사해서 적는 겁니다. 3 월은 선생님마다 갭 차이가 있어서 이 아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별하고 경력 있는 선생님은 빠르게 적을 수 있고요. 4 월, 5 월부터는 모든 선생님이 1 분이면 거의 끝날 거예요. 하나에 적을 때 쭉 읽어보면서 체크하고 수정 보완할 거 해서 적하고.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찰일지 1 학기 총평하는 이유는 아이들의 발달 변화를 보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통계 그래프 가서 이 아이 통계를 보고 3 월부터 저는 23 년도 자료가 있으니까 3 월부터 7 월까지 어떤 발달 변화가 있었나 선생님이 매달 작성한 거예요. '이런 발달 변화가 있었구나. 의사소통이 이렇게 완만하게 오고' 근데 거의 내려가는 건 없습니다. 다 정말 완만하게 올라가요.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말문이 팍 트일 때가 있어요. 그달이 있거나 어쩔 때는 다 완만하게 올라갔다 신체 운동이 팍 올라갈 때가 있어. 그 달이 어떤 달인지만 체크하면 선생님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신체 계측이 아니라 어떤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팍팍 안 올라가는데?" 많이 안 올라가요. 한 달, 한 달 사이에는요 아이들이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진 않아요. 내려가는 것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왜? 차트가 많으니까 그 차트에서 변화된 걸 조금씩 이렇게 상향해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작성한 관찰일지 총평 있죠, 밑에. 3, 4, 5월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불러와져요. 그러면 3월 거를 시간 순서대로 수정만 하시면 돼요. 복사해서 3 월을 맨 앞으로 가야 되고 붙이기. 4월 거는 내가 보니까 뭐 이 내용은 별로 적을 게 없네. 그럼 4월 거 빼고 5월 거 복사해서 요 순서대로 3월 다음에 5월 거 요렇게 넣고 그다음에 6월 것도 넣어야 되겠죠. 6 월도 요 순서대로. 왜냐면 역순으로 쌓여서 나오거든요. 6월 거를 잘못했네요. 요렇게 6월 거를 복사해서 6월 거를 요렇게 넣을 거예요. 자 요렇게 넣고 '아 요 달은 없애야 되겠다. 요것도 뭐 5 월을 뭐 딱히 필요하진 않겠다.' 하고 요거 여기는 3 월에는 하든지 뭐 학기 초에는 하고 선생님이 매달 작성한 아이들의 발달 변화를 적고 더 추가할 내용, 뭐 지워도 될 내용, 읽어보고 좀 이상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걸 지우고 수정 보완하면 이게 선생님이 1 학기 총평이 되는 거예요. 매달 누적해서 작성한 내용들이 쭉 읽어보고 수정 보완하고 사진이 3 월부터 다 있죠. 요렇게 해서 프린트를 해서 1 학기 생활 기록부로 배부를 하거나 원해서 1 학기 총평이 되는 거예요. 뭐 8 월까지 검색하든지 선생님 기준에 맞춰서. 이게 선생님의 1 학기 총평에 충분히 가름이 됩니다. 자 요렇게 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선생님들이 실수하는 부분 안내해 드릴게요. 2 년차 되는 선생님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원장님들 많이 만나면 "저희 선생님 도표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아이들의 도표는 완만한 곡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저는 개발자니까 선생님들이 도표만 봐도 선생님이 뭘 잘못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완만한 곡선을 이룰 겁니다. 거의 8 개월을 검색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삐쭉삐쭉한 거 왜 그럴까요? 삐쭉삐쭉한 거. 어떤 원장님이 "2 월에 우리 생활기록부 배부해야 되는데 이 선생님 차트 도대체 왜 이런 거예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니까 이 선생님이 뭘 실수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자 이건 뭐냐면요. 제가 아까 4월 거, 5월 거는 어떻게 적으라고 했죠? 앞에 거 복사해서 다시 적고 앞에 거 복사해서 변화된 걸 다시 적고 그게 누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데이터가. 그런데 이거는 선생님이 매달 다시 적은 거예요. 3월 거 다시 적고 4월 거 다시 등록에 들어서 다시 적고 처음부터 5월 거 다시 적으니까 어떠한 변화를 알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저번 달에 뭘 체크했는지 기억을 못 하니까. 뭐 이걸 다 기억하는 선생님 많이 없을 겁니다, 항목이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비슷하게 됐다가 이때는 선생님이 기분이 좋았나 봐요. 체크 점수 후하게 줬나 봐요. 요때 또 훅 떨어지고 발달이 그럴 수가 없거든요. 저번 달에 비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지를 체크하는 게 발달 변화인 거지 '아 이때는 이런 발달이 일어났어. 이때는 많이 성장했어.' 이런 발달 변화는 일어나지가 않아요. 선생님이 체크를 잘못해서 이거는 어떠한 상담도 될 수가 없고 어떠한 발달 변화를 읽어낼 수가 없어요. 자 요렇게 작성이 하면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앞에 거 복사해서 체크하고 변화된 거를 체크하고 체크해 나가고 하시면 돼요. 그게 훨씬 수월해요. 이거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자 이제 선생님들이 총평을 작성하는데요. 총평에 보면 제가 아까 요렇게 보여진다고 했죠, 요렇게. 요 네모 테두리 이상으로는 출력이 안 돼요. 요 네모 테두리를 적는 만큼 조절을 하면 이 사진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고정이 되어 있어요. 고정이 되어 있는데 가끔 저한테 개인적으로 저한테 문의 오는 선생님이 "소장님 있잖아요. 제가 총평 지금 3 월부터 8 월까지 검색을 한 거예요, 이 선생님이. 총평이요. 이만큼 작성을 했는데 이게 다 프린터가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해서 보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를 위로 올려서 요만큼 보여지는 화면 한 번 줄여. 내려서 이만큼 보여지는 거 두 번 줄여.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선생님. 이거는 요거 고정돼서 더 이상 출력을 할 수가 없어요."라고 하면서 제가 또 뭘 물어봤냐면 "선생님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적었어요? 제가 한두 줄만 적으면 된다고 했는데." 했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오늘 들은 선생님 참가 수가 엄청 많아졌네요. 들은 선생님도 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작성하는 게 중요하려면 잘 적으려면 보이는 게 잘 보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아이들의 관찰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발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했는데 매달 매달 아이들을 체크하다 보니까 소장님 있잖아요. 이제 적는 게 별로 안 힘들어요. 처음에 이거 뭘 적어야 될지 이렇게 적는 게 맞는데 이제 그냥 술술 적어서 이거 7 월이 이만큼이요. 저 이렇게 적은 거 진짜 안 힘들어요. 하셨어요. 자 이게 기록을 무엇을 해야 될까가 아니라 아이들은 이런 발달된 걸 이해하고 보이다 보니까 적는 건 앞으로 별로 힘들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총평은 이만큼 많이 있어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욕 하나 안에만 적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총평을 적을 때 옛날 습관이 나와요. 제가 선생님들 관찰일지 보면 여기 있는 모든 선생님들의 관찰일지를 다 가지고 모아서 지금까지 작성했던 관찰일지를 보면요. 저는 선생님이 누구 예뻐하고 누구 안 예뻐하는지 전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 용어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자 여기 보면 총평을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작성한 겁니다. 자 보면 1 세인가 0 세인가 그럴 거예요. "뒤집기를 시작하고 배밀이를 하면서 때가 줄어들고 있음을 보임. 잦은 감기로 인해서 때가 다시 늘어서 이유식 시작도 지연됨. 이유식을 잘 먹기 시작하면서 잠투정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임. 급격한 체중 증가로 활동량이 더욱 줄고 있는 것 같다. 잔병 치레로 등원하지 못하는 날은 나라서 등원하는 날을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임. 이런 선생님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먹는 걸 싫어해서 걱정이며 친구들과 함께 간식과 점심을 먹으며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음. 잦은 결석으로 가끔씩 등원하며 불안해하면서 심하게 운다. 활동량도 늘고 주변 친구들에게 관심을 보인다.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활동량도 많아지고 간식을 비롯해 점심도 잘 먹는다. 이 두 개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자, 요 두 개가 잘 적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이 두 개의 비밀은요. 한 선생님이 적은 거예요. 한 선생님이 두 아이를 적은 거예요. 선생님 보시기에 누굴 더 예뻐하는 것 같으세요? 2 번을 더 예뻐하는 것 같죠? 제가 봐도 원장님이 "이 선생님 왜 얘를 예뻐하죠?" 4 명은 다 이렇게 적었어요. 왜 이렇게 얘를 예뻐 죽는대요 하여튼.
자, 우리는 관찰일지에 이 아이 잘하는 거 칭찬하는 걸 적는 게 아닙니다. 자, 뭘 적으면 안 되냐면 지금 이런 실수하고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계속 습관을 들여와서 선생님이 잠투정, 때가 늘었다,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런 걸 적는 건 아니에요. 왜 이런 걸 적으면 안 되냐면 잠투정이라고 하는 것이 비난적인 용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잠투정의 행위가 있어요. 어떤 아이는 울음을 계속 내면서 졸린데 눈을 비비면서 하는 게 잠투정일 수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잠이 쉬 들지 않아서 뒤척 30 분을 뒤척뒤척 하는 게 잠투정일 수도 있어요. 혹은 어떤 애는 잘 때는 잘 자다가 일어날 때는 그렇게 고성을 지르면서 일어나는 게 잠투정일 수도 있어요. 이걸 단순히 행위를 싹 없애고 잠투정이라고 표현하는 건 올바른 총평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기도 신경질적인 모습, 때가 느는 것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울음으로 표현하는지, 떼굴떼굴 구르는지 아이의 행동을 적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왜? 매달 이 아이를 판단해서 이 아이는 좀 까다로운 아이야.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한다가 아니라 요때는 이런 걸 자기 의사를 떼굴떼굴 굴러서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래도 6월 정도 되니까 선생님한테 와서 말을 하려고 한다. 변화를 알기 위해서 적는 것이 총평인 거지 단순히 "야 때가 많다. 잠투정이 심하다. 친구 관계가 좋지 않다." 이런 걸 적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나은 상황. 저는 이렇게 적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3월 보면 친구들이 지나가다가 부딪히니까 반사적으로 친구에게 방어를 하느라 때리는 모습이 자주 보여서 지도 중에 있었는데 3월 말에 친구가 가방을 가지고 오다 부딪히니까 "아야! 아프잖아. 미안하다고 해 줄래?"라고 하면서 이제 말을 언어적으로 표현을 했다. 여기 보면 선생님이 지도했죠. 처음에 가서 이제 때리는 애들이 있어요, 말을 못 하니까. 근데 이때는 말을 해야 되는 거야 하고 내 지도를 했더니 3월 말 정도 되니까 이제 말로 표현을 하였고 4 월에 굉장히 많이 발전한 건 배변 훈련인데 가정에서 꾸준히 잘해 주고 있어서 4월 중순부터 배변 훈련을 했고 빠른 시간 안에 배변 훈련이 잘 되고 있지만 이제 낮잠 시간에도 기저귀 착용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아직은 시간을 맞춰서 가고 스스로 심화를 표현은 하는 횟수는 적은 편이다. 친구에게 아직도 관심이 많이 있지만 다가가려고 하고 있으나 장난스럽게 다가가고 있어서 아직도 꾸준히 이야기 중이다. 식사 시간에 국물이 있으면 밥은 먹지 않고 국만 먹어서 밥을 어느 정도 먹고 나면 국을 제공해 주어서 골고루 먹을 수 있게 지도 중이다. 자, 이게 단순히 밥 투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밥 먹을 때마다 밥 투정이 있어서 매우 힘들다. 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때 선생님이 이렇게 지도를 했더니 5 월에 어떻게 됐죠? 식사 시간에 국물만 먹으면 안 되는 것을 인지하게 되어서 이제 의도적으로 밥과 같이 먹으려고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 나중에는 어떻게 음식을 골고루 먹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변화가 어떻게 꾸준히 일어난지를 선생님이 파악하고 지도한 내용을 적어야 부모님 상담하든지 수시 상담이든지 나중에 어떠한 상담을 했을 때 요 아이들은 요런 걸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요런 식으로 조금씩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를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단순히 밥투정이 심하다. 친구들이 싫어하는 행동만 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절대 적으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한테 성장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총평 관련된 부분은 요런 거 요렇게 적으시라고 제가 2개 샘플을 가지고 온 거고요. 자,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매달 이런 무료 강의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요렇게 팝업 창에 항상 띄워 놓긴 하는데요. 그 외에 선생님이 사용하시다가 궁금한 건요. 여기 하단에 보면 1대1 문의가 있어요. 이쪽으로 모든 질문을 주셔야 돼요. 아까 그 항목에 보니깐요. 저희 영세반 아이는요. 어떤 선생님이 이것도 다 질문 주셨어요. 어젯밤에도. 빠이빠이 하고 인사를 하는데 요게 요쪽 수준인가요? 요쪽 수준인가요? 쪼끔 헷갈리기도 합니다. 이런 거 질문 주면 배워나가는 과정이죠. 그죠? '맞아. 우리 아이가 요 수준이 되는 건가?' 하면 '지금 매일매일 하는 건가요? 선생님이 시켜서 하는 건가요?' 이런 거를 질문 주셔도 되고 혹은 저한테 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문자를 주시거나 전화를 주셔도 돼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도구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발달을 이해하고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작성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할애가 될 거예요. 그걸 시스템화 해 놨기 때문에 제대로 조금 체크해 나가면서 아이의 발달도 조금 이해하고 더불어 어떻게 상담을 잘 이끌어서 부모님하고 이 아이에 대해서 원활하게 잘 성장할 수 있는 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은 이 도구를 접할 때 힘들어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했던 시스템이 바뀌는 거야. 그런데 그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작성하는 관찰 일지가 정말 아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 있는 자료인지, 이게 내가 상담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한 내용인지 요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필요한 사항이나 궁금한 게 있으면 여기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새 학기
사용법에 대해서 안내 드렸는데 만약에 오늘 오신 선생님 중에서 뭐 2 년 차, 1 년 차 쓰신 선생님도 있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 선생님도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녹화를 인제 중지를 할 테니까 궁금한 거 질문 받고 1 시간이 훌쩍 넘었네요. 궁금한 거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못 들은 선생님 제가 항상 요거는 그 유튜브에 항상 업로드 해 놓거든요. 근데 길어서 많이 보진 않더라고요. 저는 자르기가 귀찮아서 그냥 통으로 다 올리긴 하는데 뭐 그럴 때 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궁금한 거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